안녕하세요.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뵙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약선요리협회 TV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유튜브에서 만나 뵐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 쭉 해 오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복습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처음 듣는 분들께는 아마 약선에 관해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는 그런 아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약선에 대한 개념을 잡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할 때 약선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몸에 좋은 음식이 약선입니다. 약이 되는 음식이 약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은 약과 음식이 같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약이 되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이 약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모두 몸에 좋을까요? 모두 약이 될까요? 그렇진 않죠. 어떤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만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먹어야지 몸에 좋은지 약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것을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약선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거의 없죠, 세상에. 그렇지만은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약이 되는지 그냥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식품이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독이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죠. 자, 쉽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무엇을 약선이라 그러고 또 무엇을 독이라고 하는지 우선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죠. 자, 식품은 뭐예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즉 생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이나 아니면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게 우리 식품이라고 하죠. 약선은요. 약선은 우리 몸 상태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채워주고 넘치는 거에 있다라면 빼내주고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약선이라고 합니다. 자, 동물질은요. 자, 동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유발한다라면 우리가 그걸 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설탕물이 한 잔 있습니다. 이 설탕물은 식품일까요? 약선일까요? 아니면 독일까요? 자, 건강한 사람이 영양소 공급을 위해서 섭취했다 하면은 그건 분명히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기력이 쇠퇴한 사람이나 저혈당인 사람이 기력 회복을 위해서 이 설탕물을 마셨다. 그러면 그것은 약선이죠. 약선과 약은 조금 차이가 있죠. 약은 단지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쪽에만 목적을 뒀지만은 약선은 약이 양약자의 음식 선자이기 때문에 약이 되는 음식이죠. 그러면은 이 설탕물은 식품에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약선이라고 해야겠죠. 자, 그 외에 만약에 당뇨 환자나 아니면은 비만 환자가 이것을 마셔서 질병이 더 악화되거나 더 비만해지거나 그랬다라면은 이것은 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설탕물 한 잔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식품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음식을
이 자연 어떤 기후나 계절에 따라서 변화를 좀 줘야 되고, 또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를 줘야 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직업이나 아니면은 활동의 어떤 그 많음과 적음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는 게, 그런 음식이 우리가 약선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약선 음식은 뭘 근거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약선이란 무엇인가? 자, 본격적으로 이제 약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동양의학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 이론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거기다가 음식 양생학, 식품 영양학, 식품 본초학, 그 다음에 배합 원리를 합해서 과학적인 조리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약선인데, 자, 동양의학을 기초로 근거로 하는 것은 변증을 하기 위한 거고, 자, 시선이라는 말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 자, 변증을 해서, 즉 서양의학,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약선이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동양의학 이론을 근거로 하지만은 음식 양생학, 즉 옛날 양생학자들이 쭉 써놓은 이론들이 있고, 또 현대의학에서 나오는 식품의 영양소 작용들,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품 본초학은 식품의 성질 또는 맛, 향, 색, 귀경, 효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공부해 놓은, 그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자, 그 책과 그 다음에 우리는 약선은 약이 아니고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물론 약도 배합을 합니다만은 이제 음식인데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음식 궁합이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그런 거 궁합이 맞는 것을 배합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조리 방법, 즉 뭐 탕으로 만들 거냐, 찜으로 만들 거냐, 볶음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로 정해서 어떤 만들어서 만든 음식이 우리가 약선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음식의 조건인데 여기서는, 자, 음식의 조건, 약선의 조건이에요. 약선은 향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맛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형체, 모양이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색도 이뻐야 돼요. 또 신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현대에 와서는 그릇까지 어울려야 되죠. 이게 음식의 조건이에요. 이 6가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었다. 그 효능. 효능이 붙으면 일반 음식이 약선이 되는 거예요. 약선 음식이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효능을 살리거나 효능을 이용하면은 그게 우리가 약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약선이라는 것의 목적이 체력을 향상시킨다거나 건강을 유지한다거나 또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질병을 치료해서 무병장수의 어떤 꿈을 이루는 게 약선이죠. 앞에서 약선은 동양의학 이론을 기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선에서 응용할 수 있는 동양의학 이론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만 한번 제가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약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되고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음양학설. 음양학설은 이 음과 양 두 기운의 서로의 작용을 설명하는 학설입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은 동양의학에서는 음과 양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음양학설에 대한 개념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행학설. 오행학설은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물질의 운동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에 상생작용도 있고 상극작용도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우리가 식품의 오미나 식품의 귀경이나 모색 이런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행학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상학설. 장상학설은 오장육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장육부의 생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게 정상학설인데, 자, 건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알아야 될 학설이죠. 그 다음에 팔강변증이 있습니다. 팔강변증은 이 음과 양, 그리고 표, 리, 한, 열, 허, 실, 이 8가지 강령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렇게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허증이다, 실증이다, 몸에 열이 난다, 또 몸이 차다, 뭐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자, 이런 것들이 몇 변증이. 자, 그 다음에 뭐 표리 같은 경우는 겉에 오는 질병은 감기, 즉 외부의 어떤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몸 겉에 와 있는 질병, 또 안에서 생기는 것은 안에 있는 리병,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큰 틀로 음병이냐 양병이냐 또 나눌 수 있고요. 이 8가지 강령을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팔강변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혈진액변증. 자, 기운에 문제가 있냐, 기운이 만약에 쇠퇴했냐, 아니면은 뭐 기운이 뭉쳤냐, 뭐 이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자, 혈액이 뭉쳤냐, 혈액순환이 안 되냐, 어혈이 생겼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진액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뭐 이런 것 갖고 변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기혈진액변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부변증. 즉, 장부변증은 장상학설을 기초로 해서 장부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이제 장부변증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념, 깊이는 알 필요 없지만 어느 정도 개념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초학입니다. 자, 본초학은 다음 옆에 나와 있는 식품의 특성과 그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식품의 특성 중에서 식품의 성질. 자, 식품의 성질이 이제 다 있다, 식품에도. 자, 성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찬 성질이냐, 따뜻한 성질이냐, 아니면 평범한 평성이냐, 이걸 구별해서 만약에 따뜻한 성질의 어떤 그 식품은 우리가 몸이 찬 어떤 그런 질병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또 따뜻한 성질은 추운 겨울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오미. 자, 식품에도 다 이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습니다. 자, 이 맛을 구별해서 이 작용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식품의 오미는. 그 다음에 식품의 귀경. 자, 식품의 귀경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은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만은, 이 어느 경락을 타느냐, 식품이. 자, 이렇게 드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만은, 우리가 흔히 심장에 좋다, 이 식품은 간에 좋다, 이 식품은 폐에 좋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게 바로 그 경락을 타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 경락을 타고 가서 바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품의 기경도 알아야 되겠죠. 또 식품의 오색. 식품에는 다 색을 가지고 있죠. 초록색도 있고, 뭐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죠. 그 색에 따라서 어떤 식품의 성질이 달라지죠. 효능이 달라지죠. 자,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게 식품의 오색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는 식품의 배합인데, 배합은 이제 서로 배합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만 먹는 것은 잘 있기는 하지만은 많지 않잖아요. 조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섞잖아요. 자, 그럼 배합을 할 때 어떤 식품하고 어떤 식품을 섞었을 때 상생작용을 해서 그 효능이 배가 되고 아주 좋아지고, 또 어떤 식품하고 어떤 식품을 섞으면은 독물질을 유발시켜서 도리어 사람 몸에 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 식품의 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의 금기. 자, 식품의 금기는
뭐 봄에는 뭐 신맛을 많이 먹어라. 옛날 양생학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또 폐의 질병이 왔을 때는 무슨 맛을 먹으면 안 된다. 또 무슨 맛을 많이 먹어줘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약선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뭐 현대의학에서 와서도 어떤 질병에는 어떤 식품이 좋지 않고 어떤 장부에 질병이 왔을 때는 어떤 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식품의 금기도 공부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식품의 효능이죠. 자, 이 위의 것을 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식품의 효능이 어느 정도 압니다. 왜? 성질도 알고 맛도 알고 귀경도 알고 색도 알고 뭐 그러면은 효능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생각을 해야지 알 수 있겠죠. 또 100%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능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약선을 하려고 하면은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또 서툴러서 저도 저 스스로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하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다라면은 제가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약선의 내용에 이어서 변증 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증 시선이라는 말은 자, 변증을 해서 약선을 만들어 제공하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현상을 우리가 변증 시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변증 시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식품에서는 우리가 오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기는 앞에서 설명하는 성질입니다. 한, 열, 냉, 온, 이 네 가지 기온, 이것을 사기라 하는데 그게 바로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귀경, 오색, 효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체로는 어떤 인체의 상황이나 아니면 무슨 계절이냐, 아니면 그분이 이 직업이 아마 좀 활동적인 직업이냐, 아니면 사무적인 직업이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 또 마지막으로 그 사람 체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변증 시선을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이 표를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약선의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약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거나 그 내용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